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18일 처음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공선영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그 개념서부터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짚어주시죠. 저희가 이제 보통 감정 노동자라고 하면은요, 네. 고객 응대와 같이 대면 이제 직접 간접 대면 업무에서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하다는 상황이 발생해도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사업장이 예.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러한 감정 노동을 하는 직군은 매우 다양한데요. 예. 이제 콜센터 상담원과 같은 고객 비대면 직군, 예. 그리고 백화점 마트 판매원이나 계산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사 승무원 있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고객 대면 직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와 같은 이런 돌봄 영역 직군과 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분, 그리고 경찰과 같은 그런 공공 서비스 직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감정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정 노동자에 들어가 있지 않군요. 저희는. 변호사님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도 예. 고객 응대 근로자이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주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에는 잘 포함을 안 시키는데요. 예. 저희 사무실에는 직원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사실 감정 노동자의 인격과 권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에 한 결정적인 사건이 아마도 땅콩 회항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전 국민이 공분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질할 수 있느냐 이런 평가들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보시죠. 뭐 2013년도에 모 대기업 상무가 비행기를 타면서 라면을 끓여와라. 라면 상무? 라고 유명했죠. 했는데 예. 라면이 좀 덜 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언을 퍼부었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 2013년도에 부천 백화점에서 예.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원에게 또 폭언하고 무릎 꿇린 일이 발생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2015년 10월에는 인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그 비금속을 운영하는 그런 매장이었는데요.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일가족 전체가 예, 그 매장 직원을 또 역시 무릎 꿇리고 훈계하는 맞아요. 사건이 있었죠. 예. 또 2017년에는 두 번이나 있었는데 작년 1월에는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이러한 고객 갑질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9월에는 도시가스 관련 콜센터 직원에게 매일매일 괴롭히고 폭언을 퍼부었던 어떤 사람 때문에 전화 응대하다가 실신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동영상으로 확인했지만 뭐 백화점에서 그렇죠. 뭐 그 화장품이 트러블 생겼다고 막 집어던지고 하는 거 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특수폭행이 왜 안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도의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이때가 주로 언제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고객들로부터 인격을 무시당했었을 때, 그리고 폭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반사고 네. 성희롱과 같은 경험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자들의 경우는 일터에서 이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거나, 네. 그다음에
무기력적인 모욕과 무시, 협박, 폭행, 성희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징계를 감수하는 경우까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정서불안 등이 오고 한청에 시달리고까지 있습니다. 어후, 그래서 예. 이제 저희 센터 상담실에 오시는 감정노동자들은 예.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필요할 곳이 찾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좀 괜찮지만 그 주변의 지인들의 소개로 이제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은 중증 우울 상태로 오셔서 하염없이 울고 앉아 계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일터에 나가긴 하는데 에너지가 이제 바닥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생계를 위해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최근 한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보여드릴 겁니다. 네. 뭐 감정 노동자들의 공황장애가 일반인의 12배나 되고 우울증이 3.5배, 또 하지 정맥류는 무려 25배. 이게 주로 이제 서서 네네.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분들이죠. 네, 또 맞습니다. 방광염 같은 경우도 3배나 높아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면서요. 네. 지금 저기 그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백화점, 면세점의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실태 조사 예. 결과이고요. 2016년에 이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감정 노동자가 느끼는 자살 충동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에 남성의 경우는 4.6배, 여성이 2.78배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감정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과 적응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신체적인 발병에서도 감정 노동 관련 업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뇌 또는 이제 심혈관 질환에 걸리시는 비율이 9.8%가 되면서 전체 평균의 7.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규모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나친 감정 노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아마도 우리 그 TBS의 그 애청자 여러분들은 라디오에서 계속 요즘 캠페인하는 거 들으실 거예요. 이제 끊을 권리가 있다,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18일서부터는 이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 고용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전체 임금 노동자가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560만에서 74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한 30-40%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이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이 고객의 갑질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 갑질 플러스 사업주의 갑질에 사실은 그동안 무방비로 방치돼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대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예. 이번에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 예. 제26조의 2가 새롭게 이제 마련이 되면서 예.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예. 이 법은 기본적으로 3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예컨대 고객 대응 근로자,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건 이 법상으로는 고객 대응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예. 이분들에게 뭐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만약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건강 장애를 예방하도록 예방하는 그런 일을 니네가 미리 해놔라. 그렇죠. 라고 하는 걸 시행령으로 먼저 만들어 돈은 자기네들이 버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정도의 예방은 해야지 자기네들도 안정적으로 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해놓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 그 사업주에게 의무를 또 부과를 해놨고요. 그렇죠. 전화 끊을 권리. 그렇죠. 예. 응대할 때 그 교체할 그런 그렇죠. 뭐 조치 이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것들이 전부 다 사업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세 번째 항목에서는 예. 감정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일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거를 이유로 해서 해고라든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까지 네, 해놓은 건데 그렇죠. 궁금한 건 이걸 사업주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렇죠. 어떤 처벌이 따르냐는 거죠. 처벌이 없으면 사실 저런 거 정해도 안 지키잖아요, 잘. 그래서 이게 이제 반쪽짜리 법률 아니냐라는 얘기가 예.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 아,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근데 과태료도 과태료. 이제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한 번 그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모른 채 했다. 예. 그러면 한 번 어겼을 때 300만 원 정도. 또 뭐 두 번 어기면 600만 원, 세 번째 어기면 10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감정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요구를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예. 그것에 한해서는 사실은 처벌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과태료라는 건 벌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 처분에 불과한 그렇죠. 거고 예컨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특정 뭐 이름을 언급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라던가 예. 뭐 이마트라던가 이런 곳은 엄청난 대형 매장이잖아요. 예. 여기에 뭐 이거 안 지킨다고 300만 원 내라고 그런다고 그게 껌값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 아니 내용을 또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안 만들어도 처벌을 못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예. 25조의 7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방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방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예.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각 큰 매장들에서는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고 앞에 써붙여 놓기도 하고 그렇죠. 안내도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써놓기만 하는데 실제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맞아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안 지켰을 때 처벌도 없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더 큰 문제가 이 매뉴얼을 마련을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뉴얼로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자, 어떤 기업의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입니다. 1단계 정주관 어조로 중지 요청, 2단계 단호한 어조로 중지 요청, 3단계 녹음 또는 녹화 안내, 4단계 다시 한번 중지 요청. 이거 뭐 국어라는 것도 아니고요. 중지 요청만을 5번을 하고요. 그리고 6단계, 6번째 단계에 가서야 종료를 안내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직접? 우리 앵커님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갑질. 없어가지고 네. 우리 팀장님, 네. 이렇게 업무 매뉴얼이 맞습니다. 나온다면 이게 매뉴얼에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모욕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단 요청을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녹음과 처벌에 대한 안내 멘트를 하고 그때서야 이제 전화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한마디로 들을 만큼 다 듣고 난 다음에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한 번 다친 마음은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내부의 이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할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고지를 하고 예. 통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이른바 업무 중지권을 부여하는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아까도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우리 TBS 라디오에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그렇죠. 있는 끊을 권리에 대한 캠페인인데 역시 훌륭합니다. 예, 지금 응대를 바로 멈추는 이 끊을 권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끊을 권리를 사업주가 결정을 한다는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사실은 판단을 할 때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응대를 하는 사람이 그렇죠. 끊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뭐라고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사업주가 어떤 상황일 때라고 규정을 하고 그때만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조항 중에 이거가 바로 그건데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감정 노동자가 알아서 끊으면 안 되는 건데 안 아까 되죠. 7단계 매뉴얼 보셨지만 이 단계 거치다가 아마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저 그러니까 같은 이런 경우도. 것들이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인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사실은 사업주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유치원들도 로비를 하고 그렇죠. 사업주들도 로비를 하고 돈 있고 힘 예. 있는 사람들이 로비를 하게 되면 그 법의 취지가 몰각이 되고 반쪽짜리 법안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예. 겁니다. 사실은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로비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참 그런 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서울 다산콘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이런 문제가 좀 심했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서부터 끊을 권리를 보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개선이 됐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120 다산 콜 재단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성희롱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예. 그리고 이제 폭언, 욕설, 업무 방해, 거짓 신고에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런 걸 시행하고 나니까 악성 민원에 대해 이제 통화를 중단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고소 고발을 진행해서 벌금형이 불가되니까 악성 전화를 하는 비율이 90% 이상 줄어들었고요.
상담원의 이직률이 급격히 강소하였습니다. 네. 과거에는 매일 면접을 볼 정도로 이직이 많았는데 아하. 직원 보호 매뉴얼이 가동이 되면서 숙련도도 향상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걸 느껴요. 지금 전화를 다산콜센터로 해보면 네네. 정말 친절하고 또 예전에는 뺑뺑이를 좀 돌린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예. 이제 막 채용돼서 뭐 하는 사람이 네. 얼마나 알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 알려주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보호하니까 네. 서비스의 개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어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요즘에 사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예. 그런 여러 그 감정 노동자들이 예. 그 대형마트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원청에 하청받은 내지는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가서 일을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대형마트와 관련된 그 행위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의 사업주는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진짜 당하는 건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대형마트인 어느 마트에서는 이렇게 응대하면 끊어라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린 그렇죠. 그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병정이죠, 병정. 의도 아니죠, 그렇죠. 병정이죠. 그 지금 이제 노동자는 병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그렇죠. 감히 자기를 원청 먹여 살려주는 사업자에게. 원청 사업자한테 우리 직원이 가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끊을 수 있는 권리를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아니에요. 외주 협력업체는 적용이 불가하고 예. 원청 사업주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게 되고 예. 대부분의 감정 노동자는 80~90% 정도가 외부에 있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제일 열악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사실 다산콜센터 얘기하셨을 때 참 슬픔을 느꼈습니다. 예, 예. 다산콜센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냥 단순히 서비스 그런 예. 곳이잖아요. 게다가 재단까지 마련해서 신분이 보장이 되지만 예.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지시하는 주체, 네. 그러니까 마트가 이분들을 관리하고 지시한다면 그 지시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걸 일단 환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정 노동 분야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파견이나 용역 등 원청 하청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빠졌다는 게 이번에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원청 기업들이 소속된 자기 직원뿐만이 아니고 예.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일해주시는 그 하청업자의 근로자들이시잖아요. 네.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러한 장치는 결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어떤 마트에 가가지고 그 마트에서 직고용하는 분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방치되고 있다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의욕이 생기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마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다면 네. 자기가 팔아야 될 물건 아닌 물건도 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더 넓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도 짚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감정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극심한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 중에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특별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 그러니까 도상국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손님은 왕이고 무조건 팔아주는 그러니까 혹은 사주는 그 사람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뿌리박혀 있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예, 기업 예. 문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예. 그게 이런 뭐 원청 업체든 혹은 근로자든 이런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소비자들의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갑이다. 손님은 왕이다. 너는 무조건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내 딸이 될 수 있고 내 동생이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각을 넓혀서 이런 문화를 예.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기업의 그 강도 높은 또 시간 압박, 성과 압박 이런 것들도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스템도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문화적인 어떤 그
그 인식의 변화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 많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종이 주로 외주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견이나 용역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외부로 돌리고 있는데 예. 그들은 이제 계약을 유지해야 되고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꾸준히 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욱 노동 강도는 세지고 예. 그다음에 휴게 시설이나 식사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현장의 대다수의 감정 노동자들의 경우 그냥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이제 동료들하고 뭐 푸념을 한다든가 그 예.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보호 체계나 예. 그 지원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악성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예. 그런 거랑 이제 뭐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구나. 예. 이런 원칙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결국 감정 노동의 문제 해법은 예방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하고 예. 감정 노동자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서울시의 감정 노동자 권리보호센터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예. 저희 센터에서는 연구 컨설팅 그리고 이제 권리보장 교육 예. 그리고 이제 무료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홍보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등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예. 현재 권리보장 교육 강사단하고 힐링 프로그램 심리 상담 이미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관별 맞춤별 제도 설계를 위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 기관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감정 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이 예. 배포가 됐거든요. 예. 그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예방에 초점을 둔 예. 제도와 매뉴얼의 보급 그리고 인식 변화, 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예. 감정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바꿔야 될지 간단하게 정리해 근데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법에서 하나 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컨대 진상 고객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감정의 상처를 받았거나 예.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행위를 했다는 것을 CCTV 같은 증거물로 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거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거는 좋은 거네요. 사업주가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외주업체라던가 원청업체 아닌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식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공선영 팀장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